네, 다음은 유사 닥터 팀입니다. 제목을 병원을 추천해주는 앱에서 뭐 내용이 좀 뭐야 자가 진단인가요? 그게 좀 빠졌는 것 같은데 여하간 뭐 내용 한번 보시죠. 그 내용이 바뀌면 팀 이름도 좀 바꿔야 되지 않나요? 이게 의사가 아니잖아요. 의사가 병원 추천해주는 사람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의사는 진료를 하는 사람이죠. 예, 그 의미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입니다. 팀 과제 아키텍처 구성 요소간 시간 흐름에 따른 실행 시나리오. 예, 시나리오 뺄 수 없제 화면 유사 사례 조사 후다닥 굿닥이라고 또 있었나 보네요. 예, 자 관련 내용 한번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키텍처 예, 진단 어플 병원 추천 리뷰 병원 지도 오픈 API. 그 진단 어플이 위쪽에 있는데 이거 무슨 관계인가요? 이거 뭐다 모르겠네. 하여튼 지난번에 하려고 했던 거가 진단 더하고 병원 추천이었었잖아요. 그죠? 병원 리뷰 포함을 해서 예, 뭐 그런 건지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렇게 이제 모양을 하는 것도 괜찮고요. 예. 뭐 그림을 좀 추가하는 것도 아이콘 같은 거 그럼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사용자 어플 그림 그다음에 병원을 추천하는 모습 이런 게 들어가면 좀 이해하기가 쉽겠죠. 예. 그 첫 번째 화면인가 보네요. 병원 찾기 병원 추천 자가 진단인가요? 자기 진단은 아예 빼버린 것 같고요. 지금 보면 병원 찾기, 병원 추천 이렇게 돼 있네요. 병원 찾기는 뭔가요? 주변에서 현재 위치에서 가장 가까운 병원을 찾는다. 아무 병원이나 찾아도 되나 보죠. 자, 병원 추천. 병원에 평점 순서 되어 있는 목록. 예, 뭐 좋습니다. 하나씩 보죠, 뭐. 자, 병원, 그러니까 자기 위치에서 그 제일 가까운 건가 보죠. 그래서 정형외과, 내과, 외과, 피부과, 이비인후과, 피부과, 소아과, 한의원 뭐 이렇게 돼 있네요. 그래서 현재 정형외과를 눌렀을 때 밑에 이제 가장 가까운 그 GPS로 하겠죠. 그래서 뭐 땡땡땡 정형외과, 뭐 별별 정형외과 이렇게 해서 순서대로 나온다. 뭐 이런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어, 거리로 할 수도 있고요. 뭐 거리 순 또는 뭐 추천 순 뭐 이렇게 해서 보여줄 수도 있겠죠. 현재는 가장 가까운 거리로 찾은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거리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건 내과에 관련된 거고요. 뭐 아까 정형외과 대비 이제 중복인 것 같은데 굳이 새로운 화면 했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만 여하간 뭐. 자, 이것은 이제 내과인 경우에 오른쪽에 이제 위치 찾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을 누르게 되면 새로운 화면이 나오면서 오른쪽에 현재 위치에서 병원까지 가는 아, 뭐 그 표시가 나와 있는 것 같죠. 네이버 길찾기처럼 이렇게 나와 있나 봅니다. 요걸 구현하겠다 하는 건데요. 뭐 한번 해보세요. 예. 자, 요거는 뭔가요? 그 리뷰에 대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 갑자기 이렇게 아까 1-1 이렇게 나와서 지금 2-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2가 아마 병원 찾기에서 뭐 평점 그쪽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2를 누르면 아까 2를 눌렀잖아요. 첫 화면에서 그죠? 왼쪽에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예, 뭐 2-2를 선택하게 되면 정형외과 가장 평점이 높은 순서로 나온다. 그 얘기군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거리로 찾고 지금은 평점이 높은 순으로 찾아보겠다. 뭐 그런 의미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보죠. 그래서 사용자들은 평점이 높은 병원을 선택할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왼쪽에 보시면 리뷰 몇몇 건, 별점 4.3에서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리뷰 이제 버튼을 누르는 거죠. 2-1-5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에 이제 별도 화면이 나와서 뭐 그 리뷰에 대한 거가 나오겠죠. 그래서 별 표시로 5, 그 다음에 뭐 가격이 뭐 저거에 뭐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고 아프지 않아서 좋았습니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병원 갔는데 왜 안 아플까? 자, 의사 선생님도 친절하고 좋았는데 가격이 너무 비싸서 놀랐어요. 뭐 좋은 약 썼나 보죠. 뭐. 그래서 4.0이요. 자, 그런데 요것들을 이제 우리가 병원을 방문한 후에 실사용자들이 이제 입력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병원 방문한 사실을 하고 뭐 사진도 좋고요. 뭔가 해서 그 아무나 입력을 하면은 가짜 정보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진짜로 진료를 받았다 하는 거에 대한 어떤 인증,
여러분이 생각하는 뭐 사진 찍기 뭐 이런 것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 포함해서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예. 네, 바로 나오네요. 땡땡 정형외과의 리뷰 작성, 뭐 총점하고 의사의 설명, 치료 후 결과, 청결함, 솔직한 리뷰를 남겨주세요. 사진, 뭐 간호사들이 친절하지 않나요? 보통 아까 가격도 빠졌는데 뭐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런 것도 그 인문 그 사회학 이쪽에서는 하나의 테마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병원, 의원인가요? 의원이 됐든 병원이 됐든 얘네들을 평가할 수 있는 어떤 방법론, 그걸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의사 설명이 좋으면 무조건 좋은 그 병원이냐, 아니면 치료 후 결과가 좋으면 무조건 좋은 병원이냐, 아니면 거꾸로 또 병원이 청결하면 좋은 병원이냐,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요 세 가지로만 될 것 같지는 않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해서 그러니까 생각만큼 쉽지는 않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다 그래요. 여러분들이 그 뭡니까 홈쇼핑, 그러니까 이거 그 스마트폰 쇼핑이죠. 스마트폰 쇼핑에서도 상품에 상품에 따라서 물어보는 그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먹는 그 식품에 대한 그 리뷰하고 그다음에 볼펜이나 만년필처럼 이렇게 쓰는 물건의 리뷰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거가 리뷰가 다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정형외과의 리뷰잖아요. 그럼 정형외과만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을 거란 얘기죠. 내과다 그럼 내과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 안 하고 그러니까 의사 설명이 뭐 친절하거나 뭐 정확했다든지 치료 후 결과가 좋았다, 뭐 청결함. 그래서 그런 것만 연구하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회과학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뭐 우리 영역은 아니지만 그래서 어느 정도 찾아서 맞춰줄 필요는 있겠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 리뷰 작성에는 세 가지를 점수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의사 설명, 치료 후 결과, 병원의 청결함. 요 세 가지 평균 점수를 해서 그 별 표시를 하겠다 이 얘기죠. 글도 작성할 수 있고요. 사진도 찍어서 전과 후가 확실히 나눠지기 때문에 생각이 좋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피부과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전과 후 사진 같은 거 올릴 수 있다. 뭐 자기 사진 성형외과 하면 되겠네. 성형외과 before and after, 그죠? 많이 하잖아요. 우리 이제 버스나 지하철 타면 우리 그 성형외과 오면 오기 전엔 이랬는데 뭐 치료를 받고 나면 이렇다 뭐 그런 거죠. 근데 그것도 다 사람마다 주관적 주관적이기 때문에 좋다 나쁘다를 평가하기는 좀 그런 면이 있죠. 뭐 느끼는 바에 따라 다르겠지만 예. 하여튼 뭐 사진 같은 거 올릴 수 있다 뭐 그런 의미로 이해했습니다. 자, 다음은 기존 그 앱이죠. 앱에 대해서 그 조사, 분석, 다운로드해서 한번 사용해 보면 바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요 맨 위에 보면 앱 이름 후다닥 있잖아요. 그 위에다가 그 기존 그 뭐 앱 분석 뭐 이렇게 좀 써주면 좀 더 좋겠죠. 자, 앱 설명, 건강 관리하고 건강 퀴즈를 하고 있다. 그래서 건강 정보를 다루는 앱이다. 그 앱 기능에서는 병원 채용 공고, 이게 아마 의사가 만들어서 그럴 거예요. 네, 지난번에 듣기로는 의사가 만들어서 병원에서 뭐 의사가 됐든 간호사가 됐든 이런 채용 공고가 나오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커뮤니티를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먹는 약, 질환 백과, 건강 기록 통계, 건강 앨범. 뭐 중간에 있는 것만 해놓고 맨 위에 보시면 건강 퀴즈가 있잖아요, 그죠? 건강 퀴즈 위에도 얘기하겠지만 그 다음에 동네 의사에 대한 Q&A. 특히 그 옆에 있는 그 셀프 체크, 이게 바로 질환에 대한 거예요. 그 질환 백과 옆에도 있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질환에 대한 문진을 할 때 그 전문성이 우리가 없으니까 뭡니까 그 아파요였었나요? 그거에 대해서 그 연구하는 것도 뭐 좋고 예? 아니면 여러 개를 보면 더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후다닥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돼서 추천을 한 것이지 제가 이걸 보고 잘 쓰고 있다든지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유사한 앱이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유사한 앱들을 좀 보고
여기 이제 셀프 체크 진단이죠. 이럴 때 어느 자기가 현재 아픈 상태가 어떤 거였을 때 뭐 외과로 가야 될지 내과로 가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해주는 그런 거죠. 아니면 그냥 뭐 약국 가서 뭐 파스를 붙여도 되겠죠. 그 인공지능을 해주면 참 좋을 텐데요. 병원 안 가도 되니까. 그걸 하기 위한 뭐 질환백과가 오른쪽에 있었던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정보를 좀 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셀프 체크가 없어서 한번 얘기해 봤습니다. 자, 앱 구성입니다. 그래서 뭐 화면을 이렇게 몇 개 이렇게 뽑아 놓으셨어요. 메인 화면에는 건강 정보에 관련된 카드 뉴스, 카드 뉴스, 뭐 주요 질병이 있죠. 뭐 당뇨병이라든지 뭐 심장병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다음이나 이런 곳에서 그 카드 뉴스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 아래에는 선착순으로 마일리지 제공하는 건강 기재를 제공한다. 그 마일리지가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지만 여하간 건강 퀴즈가 있나 봅니다. 자, 마일리지는 마일리지 몰이라는 곳에 사용이 가능하다. 건강 퀴즈를 많이 맞추면 마일리지가 생기고 그 마일리지를 이용을 해서 마일리지 몰이 별도로 있나 봅니다. 거기에 가서 퀴즈를 풀고 보상을 받아가는 토스에서도 그렇게 하나 봅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네요. 선착순 뭐 1000명 해서 뭐 하고 마일리지 100점 이렇게 주는 건가 봅니다. 근데 이제 이분이 요 앱을 만드신 분이 그 뭡니까 마일리지 몰이라고 하는 것도 그 뭡니까 그 운영을 하고 마일리지 몰에서 물건도 좀 약국처럼 물건을 좀 팔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 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의약품을 파는 건 아니고 마일리지 몰이라고 하는 곳에서는 옆에 그 세 번째 그림에 보니까 커피, 그다음에 케이크, 아이스크림, GS25, 치킨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그런 쿠폰을 좀 파나 뭐 이런 걸로 좀 이해가 됩니다. 뭐 하여튼 뭐가 됐든 뭐 주면 되겠죠. 약을 주지는 않나 봅니다. 이것도 뭐 아이디어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건강 퀴즈에서 내가 먹는 약인가 보죠. 이번에는 의약품에서 내가 먹는 약을 누를 경우에 해당 약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약 이름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약국에서 그, 그 병원에서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게 뭐냐면 병원에서 그 진단서 그러니까 진료를 받고 이제 약이 필요한 경우에 그 처방전이라고 그러죠. 처방전을 발행을 해줘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병원에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니까 병원에 가봤을 리는 없을 것 같은데 요즘은 그 진료를 받고 그러니까 간호사 수를 좀 줄이기 위해서 여러분들 햄버거 가게에서 쓰는 그 뭡니까 키오스크처럼 병원에서도 키오스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가지고 자기 주민번호를 누르면 그러면 그 진단서가 나오고 병원비를 결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햄버거 가게 키오스크처럼 그 뭡니까 카드를 넣으면 바로 결제가 돼서 나오는 진단서 그러니까 처방전이 탁 밑에 떨어지는 거죠. 그런 시스템이 있어요. 작년에 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그런 거를 하나 만드는 것도 괜찮죠. 우리가 한다고 하면 지금 앱 이거는 하드웨어 장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정부에서 많이 밀리잖아요. 근데 예전에 우리 그 실험실 우리 랩이 이제 2층 그 238 앞에 있는 랩인데 거기에서 예전에 학생들이 그 팀플레이트를 했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키오스크입니다. 햄버거 가게 키오스크를 만드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그것뿐만이 아니고 거기에는 이제 그 음성 인식 그 몸이 불편하거나 다리가 불편하신 분들 또 노인들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요거 키오스크를 사용하기 어려운 그 정보화 취약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 정보화 취약 계층에서 쓰기 어려운 현재 키오스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많이 안 써보면 그저 누구나 다 컴맹처럼 키오스크맹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버벅거리잖아요, 다. 그러면 이제 뒤에 줄 서 있는 사람들이
한 소리씩 하게 되죠. 그러니까 왜냐면 이놈들이 전부 다그 뭡니까? 그 알바생들 인건비를 줄이려고 키오스크 많이 도입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정보화 취약계층이 좀 쓸 수 있도록 음성 인식이 가능한 뭐 햄버거 주문 기계, 주문 키오스크 요걸 좀 만든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서버하고 키오스크는 이제 단말기죠. 거기서 우리가 이제 C# 써가지고 이렇게 햄버거처럼 뭐죠? 그 여러분 쓰고 있는 그 모니터 이렇게 세로로 해놓고 터치 스크린으로 바꿔서 터치 스크린이 뭐 한 30만 원 했던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뒤쪽에 이제 그 아두이노 또는 라즈베리 파이 쓴 것 같은데 그래서 넣고 전기 끌어 쓰고 그 다음에 그 서버 연결을 해서 그 매장 안에서는 그 주문 내용을 받고 뭐 이런 거 만드는 거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 다 완성을 하긴 했었는데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네. 서버 쪽엔 여하간 뭐 그런 것도 졸업 작품으로 이제 가능을 한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말이 좀 많이 진행이 됐는데 예를 들어서 거꾸로 병원에서 쓰는 그 처방전 키오스크를 만들 수도 있겠다. 예, 갑자기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방전을 만들어 주는 거죠. 근데 그때 만들어 주는 처방전이 뭐 종이로 인쇄해야 되는 것도 좋겠지만 종이하면 낭비가 되잖아요. 뭐 QR코드나 뭐 이런 것들 하나만 주는 거죠. 그러면 QR코드 들고 가서 약국에서 QR코드를 읽으면 자동으로 이제 이런 그 처방이 자기 시스템에 떠서 거기에서도 이제 약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뭐 이런 시스템들은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제 자기가 먹은 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성분에 대한 검색을 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DB를 써서 했겠죠. 예, 뭐 그런 얘기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자, 질환 백과를 누를 경우 증상들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다. 좋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거꾸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죠. 요거를 물어볼 때 폐렴이라고 하는 답을 가기 위해서는 호흡기 질환이고 예를 들어서 호흡기 질환이고 가래기침이 있고 몸이 덜덜 오한이 생기고 열이 생기고 피로감이 생기고 호흡곤란이다 하면 폐렴으로 우리가 유추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가 사실 이제 거꾸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자가 진단을 할 때 진단표를 만드는 방식에 대해서 힌트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기는 현재는 이제 백과사전식으로 돼 있다. 그래서 요거를 좀 바꿔야 되겠죠. 그래서 요거에 대한 트리 구조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인데요. 그 의사결정 트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걸 써서 결론을 내게 되는 추론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합니다. 셀프 체크를 하려고 하면 예, 동네 의사 Q&A에서 여기는 뭡니까? 그 Q&A 기능이다. 그래서 질환별로 네이버 지식인처럼 질문할 수 있으며 이 답변을 의사가 해준다. 요거 만든 사람이 의사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그 의사가 뭐 자기가 답변해주면 되는 거죠. 자기 홈페이지처럼. 그럼 우리는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요? 아는 게 없어서 할 게 없나? 컴퓨터 고치기? 뭐 이런 거. 그래서 뭐 컴퓨터에 대한 모든 것을 Q&A를 해주세요. 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앱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 질문 올리면 여러분들이 가서 답변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것들도 가능하지 않을까 한번 가볍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셀프 체크가 있는데 셀프 체크에 대한 내용은 확인이 안 되나요? 다음에 바로 나오네요. 예, 셀프 체크. 그래서 나의 자가 진단 기록. 이거는 이제 예전에 물어봤던 거를 가져오는 것 같고요. 고혈압 자가 진단 하러 가기, 당뇨 자가 진단 하러 가기, 고지혈증 자가 진단 하러 가기, 육아 성장 상태 측정 기록 하러 가기. 그래서 이런 그 항목이 그러니까 이분도 의사지만 참 그 의사결정 트리를 거꾸로 물어보기가 좀 어려웠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그 문진표가 없기 때문에 문진표가 있나요? 하여튼 확인 좀 해보세요. 이게 이 화면에 더 뒤에는 없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고혈압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물어보는 문진이 있을 거예요. 그 내용들을 이분은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거꾸로 내가 고혈압인가? 라고 의심할 수도 있잖아요. 당뇨인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당뇨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 2번에 당뇨다라고 하는 거 물어봐서 그 문진에 따라서 당뇨로 확정이 되면 그 추천을 할 때 주변에 내과를 추천하면 되겠죠. 뭐 그런 식의 얘기가 될 겁니다. 근데 현재는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요 세 가지에 대해서만 자가진단 기능을 지원한다.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면 우리도 요 세 개만 하면 되겠죠. 뭐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근데 그 아파요 앱 같은 경우에는 그게 좀 오바일 수도 있어요. 그죠? 열나는데 뭐 몸에 열만 나고 머리 아프다 그러면 뭐 그래서 치과로 가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 신뢰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예. 자, 다음은 굿닥입니다. 굿닥. 그래서 여기서는 뭐 마스크 요새 난리죠. 예, 병원 약국 찾기, 성형시술 정보 모아 보기, 주변 마스크 재고 확인. 예, 요거 오픈 API에 써서 하면 좋죠. 여러분들도 이거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실시간 마스크 재고, 요거 정보를 이제 오픈 API로 이제 줘야 되겠죠. 그래서 data.go.kr 여기 가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여기 그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는 그 값을 제대로 올려야 돼요. 근데 그거가 잘 안 되는 거죠. 왜냐면 입력하기 힘드니까. 근데 이제 물건 파기 급급하니까 그러니까 다른 물건도 있는데 마스크만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마스크를 박스로 이렇게 들여올 때 그 들어온 값에 대한 거 재고 관리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꼭 여기가 이뿐만이 아니고 편의점 이런 데서도 동일한 거죠. 예. 그래서 한번 뭐 관심 있으면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뭐 별로 어렵고 같지는 않습니다. 네, 앱 구성입니다. 여기 이제 청소년, 소아과, 뭐 한의원 뭐 이렇게 나오네요. 그 원격 진료 기능을 지원한다. 글쎄요, 이게 써있긴 그런데 그게 어느 정도인지 좀 다른 얘기죠. 예. 뭐 하여간 뭐 간단한 거 요새 그 뭡니까 코로나 때문에 일부 원격 진료에 대해서 허용을 하고 있죠.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앱 구성 예, 한번 뭐 계속 보시면 되죠. 예. 예, 조사 분석이 상당히 예, 나름 충실하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도죠. 병원하고 이제 이번 약국도 된다. 뭐 이런 얘기 같습니다. 예. 굿닥 다음에 이제 모두닥이라고 하는 것도 좀 해봤나 보네. 그 아파요, 후다닥, 뭐 굿닥, 모두닥, 웬 닭들이 이렇게 많은지 예,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뭐 병원 리뷰 영수증을 가지고 하나 보죠. 예, 아까 그 얘기했잖아요. 그 방문을 하지 않은 사람이 리뷰하는 거는 의미가 없기 때문에 여기 이제 영수증을 가지고 리뷰 있는 사람만 리뷰한다. 뭐 근데 이 영수증에 대해서 그 리워드가 있어야 되겠죠. 이것도 좀 문제입니다. 예. 자, 여긴 아픈 거 선택해야 되고 치과에서 뭐 등등 할 수 있다. 예. 뭐 관련된 내용 뭐 좋습니다. 리뷰하는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예. 여기 별점 나오네요. 자세한 설명, 적절한 금액, 치료 후 결과겠죠. 예, 뭐세 가지 정도 얘기한다 봅니다. 예. 기프티콘을 주는 거죠. 예, 기프티콘은 근데 우리가 기프티콘을 줄 수는 없겠죠. 여기 로직상으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업을 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영수증 올리게 되면 예, 기프티콘을 줘서 리워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입니다. 근데 자본력이 있어야 되겠죠. 사업하려고 하면.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예, 오픈 데이터 준출 계획을 가서 그 병원에 대한 것들 좀 위치 이런 거죠. 병원 서비스 예, 여기 하면 됩니다. 예, 관련 자료겠죠. 계정 신청했나 모르겠습니다. 예, 하세요. 계획이 변경돼서 구축을 잠시 보류. 예, 뭐가 바뀌었나 보죠. 예, 뭐 그래도 여기 그 data.go.kr에 들어가서 요 데이터 말고 아까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그 뭐 병원 마스크 뭐 이런 것도 약국 마스크 이것도 다 오픈 API로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 아마 절차가 같으니까 근데 이제 트래픽만 그 양만 조정을 하고 있어요. 앱별로 그 특정 이상이 되면 이제 비용을 지불하도록 컴퓨터가 약하니까 그러겠죠. 예, 뭐 그런 것들을 확인하면 됩니다. 예. 뭐 계획서 뭐 확보에 백주화 뭐가 백주화인지는 모르겠네요. 하여튼 앱 설계가 됐든 뭐가 됐든 6월 말까지 한번 해보세요. 방학 때
이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진 않은데, 예. 여기 10월달 끝나는 돼 있잖아요. 예. 그렇게 오래 안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키오스크, 병원 내 키오스크, 이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뭐 햄버거 키오스크 하는 것도 괜찮죠. 예.